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기장 꼼정어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기장 꼼정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닉네임 참 익숙하죠? 이분이 사연을 보냈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사연이 굉장히 장문입니다. 자, 오른쪽에 요 두께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일반적인 고민 사연의 한 8, 9배 됩니다. 굉장히 장문인데 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적었는지 제가 최대한 또박또박 중간에 안 쉬고 끝까지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붕어 형님께 드리는 N번째 고민 사연. 제목: 군무원 시험 최종 탈락 후 멘탈이 개박살난 저를 좀 구제해주세요. 우선 미리 말씀드리지만 역대급 장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격이 너무 상당하고 억울한 상태라 제 모든 심령을 다 쏟아내고 토로하고 하소연하고 싶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기장 꼼정어입니다. 제목에서도 언급되다시피 이번 육군 군무원 시험 최종 탈락 후 현재 멘탈적으로 너무 으스러져서 의욕도 없고 너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멘탈을 붙잡고는 있지만 계속 한숨만 쉬어지고 머리가 아프네요. 정신에 깊은 상처를 입어서 멘탈이 많이 흔들린 상태이니 횡설수설, 구구절절해도 인내심 가지고 한 번만 멘탈 나간 군시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 수험 스토리를 먼저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21년 3월부터 군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트에서 물리창고 일을 했었고 솔직히 병행하는 입장이어서 공부 시간은 정말 극히 적어서 22년 시험 반드시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찐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어떻게 인문특강 들어가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당연히 직장이 있으면 일이 더 중요한 입장이었기에 공부에 힘을 쏟기도 힘들었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입장이어서 퇴근만 하면 몸이 녹초가 돼서 그냥 기본적으로 수업 내용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하는 기간으로 삼았고 21년 군무원 시험을 쳐보긴 했어도 공부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 30점 만짜는 생각, 그리고 시험장 경험 있고 없고 무시 못하니까 시험장 경험 한번 쌓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21년 시험은 마무리했습니다. 작년 30살 시점에서 아무런 스펙도 없는 장기간 공백기가 있는 상황이었고 당장 일을 하면서 165만원이라는 박봉을 받으면서 생계를 이어가긴 했어도 이게 잠시 잠깐의 행복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현실적으로 봐도 이 더럽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기 싫고 한 단계 성장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려면 제가 공부해서 변해야겠다,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21년 초에 정말 인생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할까 말까 고민 엄청 한 후에 내린 결론이 진짜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자 라고 결심하고 직장을 21년 6월 말부로 퇴사하고 더 이상의 자기 합리화도 하기 싫어서 7월 1일부터 바로 스터디 카페 한 달치를 매달 끊어서 1년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갈아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공부와 담을 쌓았던 인생이었기에 의자에 엉덩이 붙이는 연습부터 했습니다. 나중에 시험이 다가올수록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는 기본 중에 기본이었지만 딱 완전 노베스인 상태. 국어로 따지면 표준 발음법을 공부하는 시점. 그 시점에서는 당연히 공부를 안 하다 하려니까 과부하가 걸렸고 하루에 5시간도 앉아있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합리화와 타협은 하기 싫었고 어떻게든 존버해서 똥 씹은 표정으로 꾸역꾸역 5시간에서 7시간, 7시간에서 8시간, 8시간에서 10시간 이렇게 늘려 나갔고 어느 순간 저는 집, 스터디 카페 말고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 온전한 수험생이 돼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몸이 너무 아플 때, 너무 힘들 때 하루 이틀 말고는 주말도 예외 없이 하루 순공 9시간에서 10시간씩 공부했고 돈이 쪄달려서 알바를 하면서도 공부가 전적으로 우선이라는 생각에 알바 끝나고도 스터디 카페 갔고 그래도 돈 아끼겠다고 어느 시점부터는 밥 밖에서 사 먹는 돈도 아까워서 매일같이 도시락 싸댕기면서 친구도 거의 안 만나고 찐따처럼 공부했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오징어 게임이니 MBTI니 이런 용어조차도 모르고 국어, 행정법, 경영학 딱 이 3개의 과목만 알고 지냈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공부만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선에서는 제 입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낯간지럽긴 한다마는 내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멋빠지게 공부를 하고 필기 합격을 했는데 최종 탈락을 하는 고배를 마시니 진짜 살맛이 안 나네요. 이런 걸로 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내던지고 술만 쉬면서 피피하고 찌르면서 사는 게 더 구려고 몸만 망가지고 돈만 낭비하는 무의미한 짓이라 생각해 어떻게든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멘탈을 꾸역꾸역 붙잡고 있긴 한데 극복해내는 게 진짜 말이 쉽지 절대 쉬운 건 아니네요. 정신적 충격이 상당합니다. 뭔가 제 1년간의 좆빠진 노력이 면접관 3명한테 순식간에 부정당한 느낌이 들었고 진짜 멘탈 충격이 너무 크고 억울해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속으로 엄청 울고 있네요. 면접에 대해 벌써부터 트라우마 생겨버린 것만 같고 정말 공무원은 면접 비중이 50%나 돼서 여타 국가직, 지방직은 거의 필기순으로 가져내지만 면접 비중이 커서 쎄 빠지게 다시 이 갈고 공부해서 내년에 또 필기 합격을 한다 쳐도 내년 이 무렵쯤에 다시 면접 볼 생각을 하면 그냥 면접이 두려워지고 무섭고 PTSD 올 것 같습니다. 참 정성적 평가라는 게 좀 그렇네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다 보니 정말 막말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떨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가장 힘든 점이 이거입니다. 면접을 제가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어떤 부족한 면이 있었는지조차 알 방법이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받아들여라니까. 만약 제가 첫인상이 별로였거나 태도가 문제였거나 너무 긴장해서 웃질 않았거나 답변 내용에 일관성이 없었거나 말투가 거슬렸거나 등등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를 알려주기라도 한다면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병신처럼 했었구나 라고 납득이라도 될 테고 다음 면접 때는 절대 그렇게 실수 안 해야겠다. 무조건 고쳐야지 라고 생각이라도 할 텐데 제가 면접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고 왜 떨어졌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고 닥치고 받아들여라. 이게 가장 힘들고 억울한 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멘탈 사유로는 2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전적으로 제 내피셜로 짐작밖에 못한 상황이지만 제대로 된 취업 면접이 처음이라 첫인상이 별로였을 수도 너무 긴장해서 웃지 않고 자신감도 없어 보여서 면접 때 경영학 감가상각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서 대답을 제대로 못해서 자기개발 뭐하냐는 질문에서 너무 솔직하게 수험생이라 공부만 한다고 자기개발에는 소홀했다라고 대답을 한 점. 면접을 너무 평타로 봐서 역전을 못해서 떨어졌을 거라는 거. 면접 준비 과정과 면접 때 받은 질문과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렬 운이 안 좋았던 건지 면접관 운이 안 좋았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는 육군 군수 9급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육군 공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를 가시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점수는 국어 80점, 행정법 96점, 경영학 80점으로 총 256점, 평균 85.33점이었습니다. 이번 군수 9급은 올해 공무원 시험 정직률 토탈로서 가장 필기 커트라인이 높은 직렬입니다. 필기 커트라인은 84점이고요. 저는 컷에서 한 문제를 더 맞춰서 컷 플러스 1인 상태였고요. 군수 9급 지원자 총 4,426명, 필기 합격자 302명, 최종 선발 177명이었고 경쟁률은 25대 1이었습니다. 경영학이 워낙 쉽게 출제되는 마당에 경영학을 100점 맞거나 고득점한 사람들이 많아서 커트라인이 이렇게 미치듯이 올라갔습니다. 타 진열은 77점, 60점, 심지어 통신급은 40점만 넘겨도 필압인데 저희는 필기 성적으로 자위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85.33이 절대 못 본 점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커트라인이 이렇게 높다 보니 필압을 하고도 마음 많이 졸렸습니다. 국무원은 면접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시험이고 또한 면접 1점은 필기시험 4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필기 커트라인이 84점이 면접에서 평타를 치면 20점인데 이러면 많이 불리한 상황이고 최종 합격자를 필기 플러스 면접 합산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만약 84점이 면접을 좀 더 잘 봐서 21점을 받으면 즉 1점을 더 따면 순식간에 필기 88점의 사람과 동급이 되어버리고
22점을 받아서 2점을 더 따면 92점인 사람과 동급이 되어버리고 88, 89.33, 90.66점인 사람들을 다제치고 그 사람이 붙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옛날 면접 관련으로 면접에서 최종 탈락하고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 면접 관련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문제, 이의 제기도 많아서 면접관들도 최대한 19 내지 22점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최종 점수는 필기 성적 2분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필기 성적 곱하기 0.5 면접 점수 곱하기 0.5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면 필기 88점 면접 22점이라고 치면 필기 나누기 2는 44점 면접 나누기 2는 44점 그럼 이 사람의 최종 점수는 88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85.3점 85.33 나누기 42.66 면접 평균 점수가 20점이므로 42.66 플러스 40 82.66을 받아서 다른 최종 점수 85점인 사람들에게 밀려서 떨어진 거일 수도 있고요. 물론 면접 점수가 법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관리하고 있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제 뇌피셜만 작용할 뿐. 그래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으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수미양가 중에 미흡에 속하는 가가 있거나 정말 아나운서급으로 면접을 잘 본 수의 경우에는 면접관이 사유서를 써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실제로는 잘 주지 않고 보통 평균 19점 내지 22점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 분위기도 괜찮았었고 웃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수험생들 배려해주고 긴장을 풀어주는 모습이 보여서 그래도 나름대로 점수가 낮더라도 기도 배탈을 하면서 나는 잘 봤으니까 취업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면접 끝나고 합격자 발표까지 한 달까지 진짜 못 빠지게 발표 소식만 기다리고 살아왔건만 기대가 커서 그런지 실망과 충격도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억울합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평균 85.33이 정말 절대 못 본 점수가 아닌데 그런 점수를 받고도 이렇게 면탈하고 마음을 조절해야 하고 결국에는 합격과 불합격 두 개 중에 하나만 나뉜다는 게 공무원 시험이 잔인한 건 알았는데 정말 이 정도로 심각하게 잔인한 줄은 몰랐네요. 직접 겪어보고 혼자 울어보고 체감해보니까 알겠습니다. 1년간 쇠빠지게 공부했던 시간, 돈, 노력 이런 거 그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하고 돈만 날리고 시간만 날리고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게 되어버리니 1년 동안 수험한다고 700 내지 1000만원 가까이 썼는데 이 시간과 돈, 노력 그 누구에게도 그 어디에서도 보상 못 받고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 정도 돈 쓰고 못 붙는 사람들 저 말고도 흔하고 정말 일반적입니까? 이런 거 진짜 저만 아닌 거 맞습니까? 솔직히 공부와 담을 쌓았던 제 선에선 정말 최선은 다해서 후회는 없는데 그래도 결과가 아쉬우니 자꾸 생각만 나고 그럽니다. 이 아픔을 어떻게든 잊고 공부를 해도 8, 9개월 가량 또 혼자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야 하고 그게 참 이겨내기 힘드네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진작에 알아서 노력했는데 붕어 형님도 공무원 시험 쳐봐서 아실 겁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제 다시 책 펴러 가야 한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177명 안에 들어서 취업할 줄 알았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사실을 31살에서야 깨달아 버렸습니다. 노력만 하면 충분히 그 과정에 대한 보답으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로 인해 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혼자서도 족도 없으면서 병신 같은 생각으로 생산직 이런 건 공부 못해서 몸쓰느니 하는 줄 착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절대 아니었군요. 그분들 중에서 상당수도 노력 충분히 했고 공부 미친듯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런 길을 택하신 것처럼 정말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부모님께도 여쭤보고 알바하는 가게 실장님들이 저보다 나이도 많고 인생 선배시니까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게 세상이냐고 세상이 정말 그렇게 냉정하고 잔인한 거냐고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 같더군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네, 있죠.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잘못이 1도 없는데 와이프 명의로 사기당해서 빚만 1억 가지고 있다고. 잘못한 게 진짜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당하고 사니까
세상 참 족같고 만만치 않더라는 걸 느끼셨다고. 같은 말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저도 세상 무섭고 공짜도 얼어지는 게 절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서 진짜 노력했는데도 이러니 정말 침울하고 절망적이고 좌절밖에 안 드네요. 계속 이렇게 침을 모르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미 결과는 나와버렸고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패배자고 어떻게든 멘탈 회복하고 마음 추스리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걸 알지만 정말 말이 쉽지 정말 참 힘드네요. 멘탈이 너무 박살도 아니라 개박살나서 그래도 저는 붙을 줄 알았는데 정말 진연 운이 나빴던 걸까요? 같이 면접 스터디했던 분들 저 포함 4명인데 저만 떨어지고 나머지 다 붙어버렸네요. 심지어 한 분은 행정 7급이신데 미달직렬이라서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면접 보셨는데도 붙으셨고 정말 제가 제 면접 스터디원 중에 점수가 가장 높은데도 이러니 면접이라는 게 참 관운이 적용하는 건가 싶네요. 다른 분은 77점, 82점 그런데 붙으셨고 저는 85인데도 떨어지니 그렇다고 행정학 구수는 국어와 행정법 과목이 겹치고 필기시험 문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아예 똑같은데 참 사람의 멘탈이 바사삭 나면 무섭다는 걸 느낍니다. 솔직히 10월 14일 발표나고 그날 밤에 술 마시면서 울었고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그래도 조금씩 하루라도 지나갈수록 조금 진정은 돼서 지금 솔직히 한 80%는 추스른 것 같은데 그래도 마음에 큰 아픔은 남아있네요. 맨날 한숨만 쉬고 있고 축 처져 있고 막 같이 공부했던 취합자분들 보면 한없이 부럽고 저만 혼자서 병신처럼 열등감만 생겨버렸고 패배자 된 것 같고 실패한 인생 같고 저 혼자만의 자의가 아니라 모두가 제 노력 인정해 주셨는데 근데 제가 진짜 열심히 하긴 했나봐요. 모두들 기장 꼼장언니 누구보다 열심히 한 거 봐서 제가 아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당장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귀에 들리시지 않을 테고 많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빨리 마음 추스리시길 바랄게요. 열심히 도전하시는 꼼장언님을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 너무 기분 더럽고 억울하고 면접관만 생각하면 쌍욕이 나와서 여기서 포기하고 무너지기 싫습니다. 애초에 떨어진다면 딱 1년만 더 해볼 생각이었거든요. 만약에 내년에도 못 붙는다면 이 길은 제 길이 아닌갑다 생각하고 깔끔하게 접고 다른 길 알아볼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도저히 억울하고 분해서 안 되겠어요. 이 갈고 일어서서 보란듯이 내년에 합격해서 제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물론 당연히 제 인생이기에 제가 선택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당연히 제 자신에게 성취감을 느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런 크리 큰 아픔과 상처, 시련과 절망, 좌절 등이 제 성장에 정말 좋은 발판이 되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1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꼽으라면 저는 지금이겠네요. 이렇게까지 세게 맞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것 같고 그치만 여기서 무너지고 포기하면 진짜 패배자도 되는 거고 그게 싫어서라도 이 악물고 이겨내서 보란듯이 내년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 같은 진영 공부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꼼장어님이 이미 역대급 경쟁에서 필합한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내년에 수석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증거고 대단하다고도 하시는데 역으로 따지면 제 힘으로 나머지 4,100명 정도를 필기로 떨어뜨린 거니까 내년에 구수 7급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과목은 행정학이 하나가 추가가 되긴 한데 이미 공부하신 게 있고 공부한 거 어디 안 도망간다고 하셔서 남들보다 빨리 적응하시고 금방 다시 기억이 나고 점수 잘 나오실 거라고. 근데 제가 군수 7급을 지원한다고 말을 하니 같이 면접 스터디 했던 사람들이 너무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건 좀 리스크가 크지 않겠느냐. 만약 면접에서 또 그러면 충격 엄청 어마어마할 텐데. 차라리 영어나 한국사를 해서 국까지 지방직을 병행하는 게 어떠냐 하시고 이 부분에서 저 또한 많이 흔들렸습니다. 공무원이 면접 비중이 정말 크기 때문에 필기 커트라인에서 역전하는 경우도 있고 고득점 면탈자도 있는 편이라서 아무리 미친듯이 공부를 해서 내년에 필기 점수로 찍어 누른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그러면 진짜 죽고 싶을 것 같네요. 물론 당연히 이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필합을 한다면 당장 면접 학원을 끊고 올해 면접 복귀를 하면서 진짜 철저하게 면접도 준비할 생각입니다. 면접에 대해 그냥 무섭고 겁이 나고 두려운 것 같아요.
카더라 통신이긴 하지만 다른데 말 들으면 필기 성적이니 면접 답변 내용이니 노력 이딴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그냥 관상이나 면접관 자기 꼴리는 사람 뽑는다는 말도 있어서 이건 아니겠죠. 이 점이 지금 가장 저를 힘들게 하고 두려운 측면입니다. 미친듯이 다시 군수생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면접관 운이 안 따라주면 진짜 면접 점수도 세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닥치고 받아들여라니까. 군수 7급 올인도 리스크가 물론 있겠지만 남은 기간을 봤을 때 국가직 지방직 배령은 오히려 더 도박이자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마 영어를 못해서 군무원 시험을 친 거고 다른 직렬보다 군무원이 마음에 들어서 지원을 한 건데 영어가 정말 중학생 수준도 안 되고 영어 찜 노베이스에서 단어 암기나 기본만 샀는데도 최소 몇 달은 걸릴 텐데 그리고 남은 수험 기간만 봐도 국가직은 4월, 지방직은 6월에 있어서 군무원 7월보다 빨리 치니까 남은 시간 안에 국어, 행정법, 경영학, 행정학, 영어, 한국사 총 6과목을 준비하는 것도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무슨 5급 시험도 아니고 이 말 저 말 다 듣고 흔들리다가 결국 그냥 군수 7급을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는 야간 PC방 알바하면서 이 갈고 예열 중입니다. 어차피 10월 말까지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했고 11월부터는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해서 내년에 진짜 필기 성적으로 찍어 누를 각오입니다. 정말 이번에 필기 순위였던 건가? 물론 84점 커트라인과 플러스 1점, 85점 상상 등의 사람들 중에서도 면접으로 역전해서 취업한 사람들도 있지만 군수지 다톡방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고득점 면탈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 같은 분위기네요. 진짜 개영학을 조금만 더 파고들걸. 솔직히 올해 국무원 국어 시험에서 사람들 말로는 국어는 80점 이상이면 고득점이라고 행정법도 96점이면 엄청 잘한 거고 근데 개영학이 막 90 이상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개영학에서 재무회계 부분이 있는데 재무회계가 막 그래프 나오고 시그마 나오고 각종 공식들 알아보지도 못하겠는 그런 그래프 이런 용어도 나오다 보니까 도저히 인간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해 포기를 했던 게 좀 많이 큰 것 같네요. 남들도 경영학 재무회계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다는 사람들도 많아서 경영학을 조금만 더 파서 경영학 점수가 조금만 높았더라면 필기치고도 조금이나마 상황이 나왔을 텐데 말이죠. 물론 이번에는 경영학도 재무회계는 반드시 집중적으로 팔 예정입니다. 이번 면접에 대해 면접 질문과 답변, 면접 복귀를 하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면접 때 받았던 질문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밥 먹고 왔냐, 지원 동기, 대학 전공, 전공을 어떻게 군수 업무에 활용, 행정법 일반 원칙, 행정법 일반 원칙 중 평등 원칙, 자기 구속의 법리, 자세히, 자기개발 뭐하고 지내는지, 본인의 장단점, 좌우명, 본인이 근무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사비를 변상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마지막 할 말. 제가 답변했던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갈 때 감사합니다 등 인사는 기본적으로 했고요. 지원 동기. 네, 저는 제가 지난 사회 경험을 통해 확보해온 종합적인 관리 역량에 대한 지원감과 보급 지원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군 시절 의무병으로 복무하면서 의무대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해주는 수송병과 가까이 지내면서 군에서 군수 업무가 부대 운영의 핵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역 이후 PC방과 제형마트에서 재고관리, 창고관리, 발주 등 군수관리 업무를 하면서 고객에게 필요한 물품을 이상 없이 공급하는데 직업적으로 가장 만족감을 느꼈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이 군수직 군무원임을 알아서 지원했습니다. 대학 전공, 본전공, 국제통상, 복수전공, 중국어. 국제통상에서 무역 배우고 무역에서 외국과 수출이 배우듯이 군수에서도 군수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내부 조달과 민간업체에서 위탁해서 외부 조달하고 외국과 군수협약 맺어서 교류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행정법 일반 원칙. 이건 진짜 완벽하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행정법 일반 원칙에는 비례, 평등, 신뢰보호, 자의구속 법리 등이 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길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여쭤보니 아니요. 이제 제가 그에 대해 상세하게 질문드릴 겁니다. 라고 하셨고
평등 원칙과 자기구속 법리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개념과 관련 판례까지 설명했습니다. 감가상각, 정액법, 정률법. 이건 재무회계를 포기했던 저라 같은 방 먼저 면접받던 같은 직렬 행님 덕분에 그나마 대답이라도 한 것 같습니다. 고정자산의 잔존가치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고 곱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하게 행님이 정액법과 정률법에 대해 개념 알려준 것도 올려봤지만 떠오르지가 않아서 숙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너무 긴장해서 당장은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나름 심도 있는 전공 질문이어서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개발 뭐 하는지. 여기서 제가 면접 복귀를 해보니 좀 많이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질문 받자마자 내 정지가 왔고 당황을 했고 떠오르는 게 없어서 솔직하게 말하면 괜찮을 줄 착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너무 솔직하게 수험 공부한다고 자기개발을 딱히 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 면접관들도 반응이 피식 웃으면서 아 그래 이해한다. 수험생이 무슨 자기개발이냐 공부만 했을 텐데 라는 반응이셨고 그래도 여기서 끝내면 점수 못 딸 것 같아서 대신 입지구에 행정 컴퓨터 역량 기르겠다. 군수직은 국방부 군수품 종합관리체계 델리스라는 걸 활용해서 군수자원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 완벽히 있어서 업무 수행 잘하겠다. 그리고 체력 증진에 힘쓰겠다.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운동 중에 수영이 있는데 수영을 함으로써 기초 체력 관리하겠다. 군무원은 체력 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장단점과 좌우명. 장점. 끈기가 강하다. 옛날 PC방과 마트에서 일했을 때 극성수기 때 물려와 주문이 미친듯이 많아 육체적으로 고된 적도 많았지만 할 수 있다고 자기 암시하면서 버텨왔다. 군수직이 육체적인 일 많이 하는 보직인 것도 있고 끈기와 절대 면직, 안 할 놈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군무원이 모든 공무원 통틀어서 명륜유 원탑이기 때문에 면직 안 할 거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단점. 지나치게 걱정이 많다. 다만 걱정이 많다는 것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 걱정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다는 것이고 신중하면 업무 처리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답변이 길어져서 정말 예의 갖추면서 답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제 좌우명은 포기하면 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면직 안 할 거라는 인상 심어주기 위해. 본인이 근무하다 실수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사비로 변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제 지인 중에 군수직 현직분이 계신데 이분에게 여쭤보니 손망실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군수품을 관리하다 훼손 파손하면 사위로 변상해야 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에 대해 변상하는 게 이걸 손망실이라고 하는데 이걸 공부하는 수험생이 실무 경험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저는 손망실이라는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실수 시정하겠습니다. 다만 실수 시정보다 중요한 건 원인 분석이기 때문에 실수의 원인을 분석하겠습니다. 실수하고도 원인조차 모른다면 향후 더 큰 실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인 파악을 하겠다. 면접 스터디 분에게 여쭤보니 이게 엉뚱한 소리,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하네요. 마지막 할 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군수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하루 공부 시간만 12시간 이상을 공부해 왔습니다. 제가 쌓아온 사회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군수직 공무원이 되어 군수 문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군인분들이 작정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게 제가 먼저 나서서 군수 문자를 관리해 필요한 부분에 즉각 보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면접은 끝났습니다.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좋다고 느꼈고 웃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너무 긴장한 것 같으니까 따로 심호흡할 시간까지 주시면서 긴장을 풀어주시려는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고 나는 면접 잘 본 것 같다는 스스로의 생각으로 커트라인 플러스 1점이라도 기도 메탈을 하면서 나는 취업했겠지. 나는 최종 할 거야. 라는 마인드로 발표 날까지 한 달가량을 목 빠지게 기다렸으나 10월 14일 오후 1시 반쯤 최종 합격 발표가 나고 수험 번호에 제 번호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진짜 허탈감이 너무 들더라고요. 바로 휴대폰 집어던지고 혼자 방에서 울고 공무원 시험이 진짜 너무 잔인하다고 느껴집니다. 쎄 빠지게 노력해도 합격 아니면 불합격 2개뿐이고 떨어지면 그동안 아무리 공부를 순공 16시간을 했든 돈을 얼마 썼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어버리니 면접 복귀를 하자면 제가 면접에서 떨어진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두 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웃지 않고 긴장한 모습, 자신감이 없어 보였거나 면접을 너무 평타로 봐서 역전을 하지 못해서. 다시 떠올려보니 자기 개발을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게 좀 크게 작용한 것 같네요. 진짜 솔직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독선이 운동이니 제대로 자기 개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수험생이 공부만 하지. 근데 면접 스터디원들에게 이런 걸 얘기하니 그래도 뭐라도 말씀하셔야 했을 것 같다. 에이, 그래도 뭐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됐죠. 이러시면서 지금까지는 징징 짜는 모드로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는 반성적인 태도로 좀 접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취업하신 분들 중에 똑같은 육군 군수 9급 합격자분과 얘기를 나눠보니 취업하신 분들에게는 다 합격할 만한 이유가 있더군요. 제가 누누이 말한 그 노력, 필기 합격한 302명 모두가 그 비슷한 노력을 했고 심지어 저보다 더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평균 85점이 절대 못 본 점수가 아니고 양심에 전 찔리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한 것은 맞지만 합격자분들과 얘기를 해보니 그 양심에 찔리지 않는 놈이요. 대부분 다 있더군요. 저보다 피 터지게 준비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분들이 최종 합격을 하더군요.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간의 수험기간 동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것은 맞지만 하늘이 판단하기에 아직 이 노력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나봐요. 솔직히 양심 고백하자면 면접은 모의 면접도 많이 돌리고 필기 합격 발표 전부터 가채점 결과만 믿고 면접 스타디 구해서 자기소개서 등등 써가면서 면접 공통 질문, 인성 질문, 전공 질문, 시사 질문 등등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면접은 그날의 운과 면접관 운동이 많이 작용한다고 해서 면접 준비를 그렇게 미친듯이 하지는 않았던 게 후회가 되네요. 정말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수많은 인성 질문, 상사의 비리, 갈등, 가치관, 애국심 발휘한 경험, 리더십 발휘한 경험, 창의성 발휘 경험, 실패했던 경험, 힘들었던 경험 등등 거의 100가지나 되는 질문을 다 준비하기도 벅찼고 모의 면접을 많이 돌리면서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사실상 그 100여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도 그걸 완벽하게 외우지도 못할 뿐더러 그걸 외우려고 하다 보면 중간에 내용도 까먹고 외운 티만 나고 외운 것을 그대로 대답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중간에 까먹으면 내정지 오고 그게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임기응변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 질문의 경우에도 행정분과 개형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그 세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어떻게 다 준비하냐며 그냥 면접은 정말 면접 준비 당시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운이 너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도 모르고 어떤 성향 면접관을 보게 될지도 모르고 전공 질문이 심지어 하나도 안 나왔다는 방도 있고 그래서 전공 질문의 경우에도 좀 운에 많이 맡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인성이든 전공 질문이든 아예 대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유튜브에 군무원 면접 대비 관련 영상들도 있어서 참고도 많이 했고 면접 스터디 하면서 모의 면접 하면서 전공 질문도 질문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비는 했지만 면접 준비 후반부로 갈수록 너무 운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혼자서 거울 보고 연습하거나 동영상 촬영하는 등의 방법은 거의 안 하고 월화 야간 알바하면서 밤낮 바뀌어서 시간이 부족했다는 변명과 자기 합리화만 했던 것 같네요. 정말 가슴에 손 얹고 아무리 생각해도 면접 운이 큰 것 같아서 근데 이번에 취업하신 분 중에 작년에 면접 탈락하고 재도전해서 최종 합격하신 분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 노력은 어디 비비지도 못한 노력이었더군요. 제 연습 부족이 맞는 것 같더군요. 심지어 그분도 작년에 똑같은 구급 쳐서 면탈하고 한동안 충격 때문에 멘탈 나가 있었는데 다시 엄마 간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정신 차리고 이 항목을 열심히 하셔서 이번 연도에 다시 필압하셨고 면접만 생각하면 똑같이 겁이 난다고 하셨는데 그분도 자기가 작년엔 연습량 부족이 문제였다고 하면서 올해는 필기시험 가채점 하자마자 학원 등록해서 태도, 인상, 표정, 말투, 걸음걸이 등등 하나하나 다 전문가에게 도움받으면서 수정해 나가셨고 틈만 나면 스터디하면서 모의 면접 돌리고
거의 매일같이 몇 시간씩이나 모의 면접하면서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고 느꼈습니다. 아, 내가 연습 부족이 맞구나. 내가 노력한 건 맞지만 나보다 더한 사람들은 진짜 이를 갈고 하는구나. 이를 갈고 한다는 게 저런 거구나. 저런 사람들이 결국엔 최종에서 붙구나. 또 그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면접 울반 작용하는 게 맞긴 하더라도 그건 절대적으로 연습량에 비례한다고. 아무리 면접관 면접방 운이 작용한다고 해도 빡세게 연습과 준비를 하면 그 어떤 변수를 만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니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닌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과도 모의 면접하고 말 주고받으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캐치했으면 고치도록 노력하고 그런 분들이 결국엔 붙구나. 내가 노력한 건 맞지만 붙는 사람들은 나보다 수배는 더한 노력을 해서 붙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어 후회도 되고 반성도 됩니다. 내년에 만약 피작한다면 저도 반드시 학원 끊어서 매일같이 진짜 몇 시간이고 연습해서 최종 합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군무원 시험 결과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필기순이었던 느낌이 강해서 내년에 면접이 건넌다고 하면 진짜 필기로 찍어 누를 각오입니다. 저보다 점수 낮은 분들도 붙고 타직년은 심지어 커트라인이 6, 70점인데도 그런 분들도 결국 공직자가 되셨는데 저는 이렇게 떨어지니 진짜 자존심 밟힐 것 같은 느낌 들고 무시당하니 진짜 피가 끓어오르네요. 진짜 말로만 한다고 하지 않고 미친듯이 내년 7급으로 최종 합격을 해서 올해 무시했던 9급 애들 비비지도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어디 9급 주제에 7급한테 까보냐고. 저희 친누나는 임용고시를 3수 만에 붙어서 현재 결혼도 하시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멘탈이 너무 깨져서 누나한테 하소연을 했고 누나와 대화한 내용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비속어가 다소 섞여 있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멘탈이 진짜 멘탈이 박살나네. 너무 힘들다. 존나 억울하다 씨발. 내가 뭘 그래 잘못했다고. 노력? 씨발. 공무원 정규력 통틀어서 커트라인 제일 높은 직렬에서 필기 합격한 것만으로도 노력 충분히 입증된 거 아니? 진짜 내가 누나한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예 공부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근데 결과가 이지랄 하니까 진짜 존나 억울하다. 족같다. 그냥 허탈하고 살면서 이 정도로 힘들어 본 경험 안 해서 그런가? 너무 세게 다가오네. 존나 족빠지게 노력했는데. 누나, 그 마음 누나가 잘 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힘든지도 알겠고 멘탈이 바사삭하다 못해 죽고 싶고 세상이 다 원망스럽고 이 짓을 또 해야 하나. 엄청 억울하고 힘이 안 나고 근데 공시는 포기 안 하면 붙는 시험 맞다. 특히나 초수에 1차 붙었던 사람은 누나처럼 재수든 삼수든 꼭 붙긴 붙어. 네가 했던 노력을 공부들 그 가다가 있으니까 니는 붙을 사람이다 생각하고 만잡고 다시 정진하다 보면 어느새 더 실력이 쌓여있는 네 자신을 발견한 날이 온다. 실력도 상승되어 있을 거고 지금 이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나서 네 마인드 멘탈 자체도 좀 강해져 있을 거다. 누나가 그랬듯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내 말이 귀에 안 들리는 것도 다 안다.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인생 길단다. 내 주변에 임용공무만 5수에서 붙은 사람, 7수에서 붙은 사람 다양하게 있는데 합격하면 다 똑같다. 똑같이 공무원이고 월급 받고 살고 내년에 붙어도 안 듣는다. 누난 여잔데 30에 붙어서 돈 박자 모아서 시집가고 사람답게 살고 있잖아. 남자 나이 32이면 여자 나이 30에 합격하는 거랑 비슷하다 본다. 다른 사람 합격 쓰기, 특히 네가 잘못한 면접 복귀해보고 오답노트도 만들어보고 이를 가려라. 내 경험상 초수 때 공부의 양, 질이 다르고 재수 때도 다르고 삼수 때는 더 다르더라. 근데 그게 다 내가 준비 안 되어서 떨어진 거 맞더라. 사람마다 때가 오는 시간이 다르단다. 난 그게 삼수 만에 왔던 거고 닌 재수만에 끝내려면 더 깊은 수준에서 반성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재수만에 끝낼 수 있을 거다. 전국에서 한 명을 뽑아도 그게 내가 된다 생각하고 공부하면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는 날이 올 거니까 마음 잘 추스리기 바란다. 정말 이 누나의 대답 듣고 속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누나인 걸 알기에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전된 건 맞고 약 80%가량 괜찮아졌지만 아직까진 그래도 20% 정도의 아픔이 남아있네요. 정말 저 패배자 아니겠죠. 실패한 인생 아니겠죠. 그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최종 합격한 모습을 보면 한없이 부럽고 혼자서 병신마냥 열등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멘탈이 더 잘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나큰 아픔과 시련을 이겨내고 나면 멘탈적으로 더 단단해져 있을 것 같아서
자존심 밟히고 멘탈 다 깨졌는데 속으로 엄청 많이 울었는데 취업자들 행복한 거 보고 일부 병신 같은 취업자들이 면탈자들 놀리는 거 보면 피가 끓어서 자극시켜주네요. 그냥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 너만 못하잖아 이러면 악이 받쳐서 더 하는 것처럼. 거기서 쓰러지면 진짜 나락가는 거고 패배자 되는 거고 면탈 충격 때문에 다시 공부를 잡는다 해도 현 시점에서는 마음 추스르는 게 최우선이겠지만 그래도 공부만 맘만 들리면 괜찮아질 것 같네요. 이 갈고 제도전에서 내년에 최종 합격하고 싶고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은 맞지만 하늘이 판단하기에 아직은 제 노력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그리고 값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정말 옛날 여행사처럼 주소기업 말고 제대로 된 정식적인 취업 면접이 처음이어서 모르는 게 많았고 그래도 실전 면접 경험 절대 무시 못하니 내년은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긴 글 읽으셔서 감사합니다. 멘탈이 박살날대로 박살난 상황이어서 정말 했던 말 반복하고 구구절절했는데 아직도 멘탈 충격이 회복이 필기 탈락보다 면접 탈락의 충격이 수십 배는 더 큰 것 같네요. 그리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과 부모님께 팩트로 때려주신 것도 물론 좋지만 오늘만큼은 좀 약하게 부탁드리고 그래도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멘탈로는 거센 팩폭을 맞이할 용기가 없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안 쉬고 읽었어, 안 쉬고. 자, 이거 이젠 되면 40분 넘게 걸렸습니다. 41분 걸렸네요. 아니, 박봉선이 왜 그래요? 제가, 님 묻고 싶네. 왜 그래? 아니, 왜 읽는데 왜 방송 방해하고 그래요? 제가 님한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 아니, 왜 나 사연 읽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와. 아니, 근데, 너무 중복된 내용이 많아요. 사연을 이분이 그런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무원 시험 봤는데 최종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 좀 충격이 큰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내용을 불릴 수가 있나? 자, 이 내용을 이렇게 불리는 것도 재능이야, 재능. 나 이렇게 못하겠는데, 이런 내용을 이만큼 이렇게 많이 못 쳤겠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분이 올해 공무원 시험 합격을 했어요, 군수직에. 합격을 해서 면접을 보고 얼마 전에 최종 합격이 났는데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야. 그런데 이제 떨어지고 나 충격이 커가지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하다가 힘이 빠졌어요. 힘이 빠져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면서 이 정도 양 읽지도 못할 거야 아마. 아니 근데 중복되는 단어가 많아요. 중복되는 단어가 85.33이 몇 번 나오는 거야. 85.33만 거의 20번 봤어. 그놈의 85.33과 노력. 아니 내가 보면 좀 님의 그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내가 혼내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뭐냐 하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줘요. 자꾸 이 사람이 인정 욕구가 굉장히 높아. 꼼장어님이 인정받고 싶다는 보면 노력을 했다는 거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집어넣었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는 거 알아달라. 압니다. 알고 있으니까 한두 번만 적으면 돼. 근데 이거를 잊을만 하면 튀어나오고 한 30번 40번 안 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 아니 내가 공무원 수험생 알잖아. 나도 공무원 수험 해봤다니까. 저도 최종 불합 해봤어요.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노력 안 하는 거를. 말 안 해도 안단 말이야. 아니 안 그래요? ACH님 안 그랬습니까?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본인이 쎄빠지 노력이, 아니, 뭐 어떤 수험생 안 그래? 안 그러냐고. 근데 이거를 중간중간마다 계속 나오니까 이게 막 듣다 보면 읽으면서 여러분도, 읽으면서 제가, 이거 또 나오네. 얘기는 안 했어요. 읽을 때 얘기는 안 했어. 그래, 끝까지 읽고 얘기하자. 중간에 읽다가 또 이거 사연 또 내용 가지고 뭐라 하면 끊기니까. 한 20절 넘게 나왔습니다. 그놈의 노력. 85.33. 이분이 인정 욕구가 엄청 강한 사람이야. 너무 심해요, 이게. 누가 노력했다는 걸 몰라요? 얘기 안 해도 몰라. 하나도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된다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하다 국무원 시험 이제, 아니, 이분 원래 그래요. ACH는. 이게 멘탈 깨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원래 그래. ACH는 이분 사연 몰라서 그러는데, 유튜브에 가보시면, 베트남 아가씨님 재생 목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분 사연을 처음 본 사람이 아니고, 몇 번 보신 분도 익숙합니다. 이수원이도 익숙하시죠? 이 정해진 패턴. 이분이 인정 욕구가 엄청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노력하고 뭔가 이제 고생했다는 것을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사연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파나요. 범성님, 그러니까 말을 좀 좋게 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합격했다면서요. 왜 공격적입니까? 제가 공격적 얘기한 적 있어요? 범성님, 자꾸 그렇게 날 서 계시면요, 신고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신고 넣을게요.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아니, 공무원 될 사람 맞습니까? 박봉선님, 공무원 될 사람 맞아요? 합격하면 최종 불합격 사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아니, 뭐 최종 합격했는데 팩트로 얘기해. 뭐 그게 배설입니까? 들어간 말단 아닙니까? 그 공무원 또 힘들잖아. 아니, 무슨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합격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뭐, 아니, 저것도 웃긴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냥 그렇게 나오면 생각하면 되잖아. 그렇다고. 아니, 님도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 그럼 사연도 못 올려요? 사연도 못 올려? 아니, 공부하면 뭐 360일 평생 공부합니까? 아니잖아. 일주일 하는 쉴 거 아니야. 응?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아니, 님도 한번 생각해봐. 공무원들 멘탈 써야 됩니다. 이거 뭐 그렇게 열받는 거라고, 짜증나는 거라고, 뭐 이런 거에 뭐.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좀, 그건 있어. 뭐냐 하면, 약간 본인이 85.43 받았다는 걸 어떻게든 자랑하려고 한 건 있어. 내가 범선의 입장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얘기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닌데, 나도 좀 짜증나긴 했어. 나도 짜증나긴 했어. 뭐냐 하면, 나는 사연 읽다 보니까 중간에 커트를 못 하잖아. 커트하면 내용이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사연을 읽어야 되니까. 근데 나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다니까, 이거 좀 그만 나오면 안 되냐. 뭐 타진열. 보면, 자기가 가장 높은 진열의 시험을 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봤는데 나보다 떨어진 점수를 봤는데 그 사람 붙었다. 아니 근데 이것도 잘못된 거야. 베트남 아가씨님, 기창공장원이. 그럼 그 사람도 노력을 적게 한 거야? 점수가 낮으면? 아니 과목이 다르잖아요. 과목이 다르고 문제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직렬에 따라 과목 다르지 않습니까? 군무원 시험 과목 다르죠. 과목이 다르면 난이도도 다른 거 아니야?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관운도 있고 직렬의 커트라인 차이는 극명하게 나잖아. 어떤 직렬이든 간에. 꼭 자기는 가장 빡센 시험에서 빡센 시험을 봐가지고 남들보다 노력 더 많이 점수 더 많이 받아 붙었다. 그럼 남들은 좁게 받았으면 그거 무시받아야 되냐고. 꼼장어린 얘기도 좀 잘못됐어 이게. 어?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운전지 시험에 내가 막 높은 데 해가지고 떨어지고 다른 직렬에서 점수가 낮아. 그럼 그 사람들은 더 노력을 내가 노력 많이 그 노력을 적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 못 합니다. 이거 원래 그래요, 핑크탠더니. 이거 고집병이에요.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이. 내가 이 사연 한 50분 넘게 했어요. 네.
50번 넘게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10번 넘게 들어갔습니다. 한시점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했다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 노력이 몇 번 들어간지 한번 세알려볼까, 노력이. 그놈의 노력. 85.33. 한 번 얘기하면 됐어, 한 번. 근데 이게 사연에 몇 번을 선정하는 거야. 그놈의 꾸역꾸역, 노력. 아니, 최종 합격 못하면 눈물 흘릴 수 있는 거야. 울어도 괜찮아. 펑펑 울어도 괜찮아. 이해한다니까. 근데 난 역지사지로 묻고 싶어. 우리 그 기장 꼼장어님한테 역지사지로 묻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주구장창 보내는 그 읽어준 사람들 저한테는 뭔가 좀 죄송하고 그런 거 없어요? 어. 거의 뭐 사연 고문시키다시피 이렇게 보냈는데 뭔가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이렇게 사연으로 뭔가 사람을 조지려고 하는 생각은 안 듭니까 이게? 나 항상 궁금해 그게. 이게 보면 내용은 사실 압축을 시키면 한 20분의 1도 압축시킬 수 있거든요, 사실. 예. 한번 생각해봐, 님 만약에 군대 가서 뭔가 이제 서류 같은 거 보고서 작성해서 이렇게 불려가 죽이면 서류 다시 작성해야 된다고 하지 않나? 이 85.33이 계속 등장해, 계속. 봐봐. 타직렬은 뭐 60점. 이것도 잘못된 거야. 왜 점수가 저거밖에 안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저분들도 공부를 안 한 게 아닌데. 85점, 그놈의 85.33 몇 번 나온지 한번 보자. 2번. 머릿속에 막 각인될 것 같아요, 각인. 85.33. 또 봐봐, 이게 또 나오잖아, 이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박봉선이 아까 얘기하신 건 그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너무 뭐라 하지 말라고. 흥분하지 말라고. 음? 보통 수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존감이 약해가 조금만 뭐 건드려도 발끈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수험생 때하고 공무원 때하고 다르잖아, 이게. 다르잖아요. 마음가짐 다르게 해야 돼. 수험생 때 내가 그 누구의 존중도 못 받고 힘드니까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 수험생의 마인드를 이건 잘못한 게 맞아요, 꼼장언니. 어? 다 노력했어. 내가 힘든데 딱 그 사람 노력이 덜한 게 아니에요. 왜 자꾸 그걸 깎아드리는 거야, 꼼장언니. 본인 또 고집병 나옵니다. 본인만 힘들고 남은 힘들지 않다. 이 고집병 나와. 이게 그전 사연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사연 지적하면 붕어야 왜 이 사람한테 뭐라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분 사연을 꾸준하게 본 사람이라면 저한테 이렇게 못합니다. 이게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거의 고집병이에요, 고집병. 남들은 저도 위로를 하고 싶은데 근데 이분의 잘못된 거는 내가 얘기할 거예요.
85.33 또 나오죠. 자, 패폭을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위로도 좋지만 얘기할 건 해야겠어요. 그렇다고 세게 하진 않을 겁니다. 아니야. 반지하이장. 이분은, 그러니까 반지하이장 이분은 잘 모르시네. 반지하이장 이분은 잘 모르시네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저 베트남 아가씨는 재생목록 있거든요. 그 사연 보세요. 거기 보면 1시간 반 사연 있고 1시간 45분 사연 있고 1시간 58분짜리 사연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 한 50번 받아봐요. 50번 받아보세요. 이게 처음 보니까 그냥 위로해야겠다는데 이거 2년 동안 넘게 받아봐요. 꾸준하게. 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됐어, 법선님.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지 마세요. 예. 이거보다 심한 것도 있습니다. 자, 일단 결과론부터 말씀드리면 85.33이었잖아. 85.3은 본인이 높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님 군수 직렬만 기준으로 잡아야 돼. 타 직렬이 뭐 어떻고 이런 건 다 집어치우고요. 어차피 군수 직렬인 사람들끼리만 겨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타 직렬이 뭐 점 맞고 뭐 그런 거 딴 거 필요가 없어요. 타 직렬이 점수가 어떻고 왜 관심을 가집니까? 꼼장을 듣고 있습니까? 그런 거 왜 관심을 가져 본인이? 내 직렬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쉽게 말해 그런 거잖아. 건투로 치면 헤비급인 사람이 왜 멜터급하고 상대하려고 그래. 거기서 한다고 왜 뭐 따지고 합니까? 체급이 다른 건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공장원이. 본인이 잘한 거 없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요. 본인이 체중 떨어졌는 거 억울한 것도 알고 있고 멘탈 나가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자, 잘 들으세요. 84 커트라인이고 85.33이 맞았다고요. 그럼 본인도 커트라인 근처예요. 커트라인 근처입니다. 1.33이라도 커트라인 근처입니다. 피기컷입니다. 피기컷.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번에도 보면 보통 공무원 시험이 대부분 필기 성적 순일 겁니다. 필기 성적 순. 왜냐하면 아무리 면접에서 잘한다고 해도 뒤집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나마리 그 밥이야. 아니 면접 때 다 웬만큼 다 준비해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특출난 사람 뽑는다. 못난 사람 뽑는다. 힘들지. 그리고 면접관도 사람이에요. 왜냐 나 말고도 봐야 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그분들 피곤해. 일하는 것부터 피곤하면 사람 이제 면접 보고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피곤합니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고문이야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분들은 거기 반나절 동안 앉아 있습니다. 오전에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 면접 끝날 때까지 자리 비우지도 못해요. 그 님 같은 사람 한 명 보는 게 아니라 몇백 명씩 봐야 돼. 그 중에 특출난 사람 뽑기도 힘들고 힘들어요. 앉아 있는 것도. 왜냐 말하는 거 다 비슷비슷해. 말하는 거. 아니 공무원 있잖아요. 뭐 하면 다 말이 다를 것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 뭐 떨어진 거 어떡하겠습니까? 마음 취소해야죠. 그런데 다른 직렬을 뭐 커트라인 났다고 깎아내리면 안 돼요. 과목도 다르잖아. 과목 다르지 않습니까? 꼭 그런 거 똑같은 거야. 내 노력은 정당하고 남의 노력은 정당하지 않다. 저는 이 상황에서도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성적으로.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번에 최종 떨어졌잖아요. 근데 왜 바로 P급 보려고 그래, G급? 이거는 위로차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떨어졌다고 추석부터 안 나옵니다. 네, 위로차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수험국 공부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최종까지 가봤거든요. 근데 저는 좀 감성적인 말보다는 이성적이고 좀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바로 이제 내년엔 7급 치려고 그래요? 한 과목 더 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내년에 7급 인원 지금보다 적게 나오면 어떡해? 7급하고 9급은 확실하게 레벨이 다른데. 그 과목 하나 더 많다고 그냥 내가 좀 더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 시험을 치는 사람들 레벨이 다르다고. 그렇죠. 훨씬 더 빡시죠. 아무리 국무이나 하더라도. 공무원 시험을 쳐본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7급이. 왜냐하면 그 고인물도 많단 말이야. 이건 고인물이 아니잖아요. 7급은 4년, 5년 준비한 사람도 많아요. 7년 준비한 사람도 있고. 7급에서는 3년 준비했다고 장수생 부르지 않습니다. 5년은 준비해야 장수생이라 불러요. 왜냐면 레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그거 하셔야 돼. 님 있잖아. 그냥 필기컷에 붙은 사람이야. 필기컷에. 필기컷 한번 붙었다고 7급 시험 이렇게 바로 도전해서 바로 된다. 난 솔직히 좀 너무 욕심이나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순경 시험 내가 필기 합격했다고 경찰 간부 후생 시험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님 아셔야 돼. 님 필기컷에 붙은 사람이에요. 필기컷. 그러니까 커트라인보다 한 문제 더 맞춘 사람이에요. 이 명심해야 돼. 그거 한번 붙었다고 7급 시험 붙을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욕심입니다. 아, 국무원 그냥 9급이에요. 요즘에 10급 없습니다. 10급 없어요. 10급에 이제 운전직이 있었지만 다 폐지가 됐죠. 통합으로 폐지가 됐죠. 그리고 운전직은 파트마다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차량도 있고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번에 정리를 할게. 본인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건 내가 부정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노력이 무슨 뭐 인생을 막 뒤바꿀 정도 노력은 아니야. 난 솔직히 님보다 더 노력을 했어. 안 바꿔. 그런 노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무슨 노력 하나로 인생을 다 바꿀 수 있다? 뭐 노력 하나 못했다고 뭐 그렇게. 물론 시험 떨어진 건 열받고 하긴 한데 있잖아요. 근데 그 노력 한 번 했다고 뭐 진짜 인생 끝날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있잖아요. 소신 지원해가지고 점수를 더 받는 게 낫습니다. 제 생각에. 점수를 더 받는 게 나아요. 아, 내가 9급 한번 붙었으니까 7급 도전해야 되겠다? 솔직히 상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란의 바위치기입니다. 예를 들어 뭐 7급과 9급을 번갈아 시험 볼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7급과 9급 중에 택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확실하게 붙을 수 있는 거 가야 돼. 확실하게. 확실하게 붙어서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더 이상 뭐 85.33 뭐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착해봐야 본인만 손해예요. 그리고 이번 달까지는 쉬어도 됩니다. 이번 달까지는 공부 안 하고 좀 쉬어도 돼. 둘이 같이 사과하세요. 둘이 같이 사과해. 어느 시험이든 다,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해. 다 소중해. 어떤 직렬이든. 내가 시험지 직렬이 뭐 힘들고 빡시다고 해서 남의 직렬이 약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직렬, 내가 시험을 치는 직렬이 소중하면 남의 직렬도 소중해. 경쟁률 대화를 떠나가지고 눈에 보이는 뭐 커트라인과 수치만으로 여기는 별로 대단하지 않네. 그렇게 보시면 안 돼. 점수 높게 받으면 뭐하냐고. 떨어지면 말짱 꽝이잖아. 그거 어디다 갖다 쓰냐고요. 그거 85.33을. 이미 끝난 건데. 제가 왜 이렇게 좀 따뜻하게 위로를 안 하냐면 이렇게 해야 좀 빨리 털 수 있어요. 빨리. 왜냐하면 위로는 이미 이분이 오프라인에서 다 받았어요. 같이 면접 스터디 한 사람들하고 누나하고 알바는 이제 그 직원분들한테 위로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위로 받았으면 제가 굳이 따뜻하게 위로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붕어 형 너무 냉정 아닌가 얘기하는데 빨리 털어야 됩니다. 내가 수험생 해봤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감성적으로 나오면 못 나와요. 범선이 죄송합니다. 내가 님을 못 봐줄 것 같네. 네, 님을 어떻게 못 해드릴 것 같네요.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힘들어요. 범선이 걱정되네요. 왜 그래, 범성님? 님 걱정됩니다, 진짜. 들어가서. 아니, 뭐 이런 채팅에 왜 이렇게 열을 올려? 참 별거 아닌 거에 난 저렇게 에너지 쓰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저런 거 좀 쿨하게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같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있잖아.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어. 온라인에서 뭐 자존심 같은 거 내세우려고 그래.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 건데. 아휴, 참.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예. 다시는 안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꼼장언니 잘 들으세요. 이거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연. 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만. 내년에 뭐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준비하시되 나는 원인 분석을 해요. 공부할 때. 내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할 거니까. 그리고 하나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카페 들어가지 마세요. 카페 커뮤니티 들어가지 마요. 도움 안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봤자 똑같은 수험생이야. 어. 하소연해봐야 맨 처음에 뭐 들어주는 것 같지만 계속 얘기하면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했으면 좀 마음 추스리고 털어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성적을 더 잘 맞아서 더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인 분석하시고 내년에 더 준비해서 더 좋은 성적으로 가야죠. 뭐 네, 그렇게 마음을 가십시오. 그리고 7급을 보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9급으로도 한 번에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필기 한 번 했다고 7급을 넘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어떤 시험이든 7급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사연을 똑같은 내용을 좀 반복적으로 적는 것을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님이 사연을 길게 적으면 길게 적을수록 이렇게 반복된 내용을 계속 적을수록 님은 이걸로 뭐 인정을 받고 하소연을 하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래요. 좀 솔직히 말할게. 읽으면서 좀 힘들어요. 님은 그런 것 좀 생각을 해야 돼. 이 구구절절하게 적는다고 너무 있잖아요. 꼼장어님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너무 인정 욕구가 너무 심해. 님이 여태까지 본 사람 중에 탑이야, 탑. 그 말은 뭐냐면 자존감 낮은 정도가 제일 심한 사람이에요. 본인도 아시죠? 왜냐하면 그런 행동 많이 보였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인정 욕구가 강해가지고 사연을 통해서 어떻게든 관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같은 내용을 계속 적어요. 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내가 그걸 뭐 캐치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거를 진짜 끝나고 나서 우리가 생각나게끔 그렇게 남겨요. 그거 내가 봤을 때는 좀 좋지가 않아요. 부담이에요, 부담. 솔직히 말해서 닌 사연 왔을 때 굉장히 부담됐어요. 이거 빨리 해치우고 싶은데 김론이 안 그렇습니까? 빨리 와가지고 1번 사연으로하고 빨리 끝내고 싶다 그 마음이 강했어. 너무 길다 보니까. 님은 또 이렇게 생각하겠지. 사연 많이 적었으니까 이걸로 시간 좀 많이 쓸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겠죠. 모르겠어요. 본인이 이걸로 뭐 인정받고 뭐 자존감 채우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듣는 절대 다수의 상대방은 굉장히 힘들어요. 진이 빠져, 진이. 님은 풀리겠지만 상대방은 진이 빠져요. 그리고 같은 내용 계속 적으면 몰입감이나 가독성이 떨어져요. 이 사연이 뭔가 보면 정말 많이 적어야 될 정도로 정말 내용이 많은 게 아니라 뭔가 반복된 내용과 뭔가 안적으로 된 내용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총망라나 적어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덩어리가 된 거잖아. 그 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뭔가 구구절절하게 길게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예, 적당히 길어야 말이죠. 근데 이거는 뭐 너무 짜잘한 것까지 다 적어서 길게 만들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님은 그거에 한번 적을 때 어떻게든 이걸 뽕을 뽑자는 마인드가 너무 강해요. 다른 분들은 그런 게 잘 없거든요.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않는단 말이야. 사연을 적는 것도 머리 쓰는 거고 나름 이제 에너지 쓰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적는 거 그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하지. 이렇게 막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거까지 다 넣어가지고 같은 내용 반복되게 만들 그렇게는 하진 않아요. 님만 그래, 님만. 네. 그걸 저는 그걸
거기다가 이제 저는 매일같이 그걸 받아주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한 번도 이거를 안 한 적이 없잖아요, 수원이. 물론 이걸 컨텐츠로 삼을 수 있겠지만, 같은 내용을 이제 여러 번 적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원님이 그걸 좋아하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그런 내용이잖아. 구급 시험을 이번에 합격을 해서 면접을 봤는데 아깝게 떨어졌다. 이 내용이잖아요. 물론 이렇게 해서 본인이 풀리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뭐 그동안 뭐 그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거, 그 최종 불합 때문에 좀 멘탈 나간 것이 이렇게 방송에 전파돼서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에 좀 되뇌이고 뭔가 한풀이가 되었으면 그나마 다행이겠네요. 아무튼 열심히 하십시오. 잘 쉬고 열심히 하세요. 전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험생이라면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안 겪는 게 좋습니다. 최종 불합은. 안 겪는 게 좋은데 뭐 겪는다고 하면 힘들겠지만 이겨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아무튼 오른 사연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다시 이 항목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더 잘 맞고 내년에 붙으면 됩니다. 내년에 끝내십시다. 내년에 완전히 끝내십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끝내자는 게 시험을 접자는 게 아니라 최종 합격하자는 말입니다.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